밖은 추운 겨울인데 안시림의 붉은 꽃을 볼 수 있다니 행복하죠? 네, 오늘은 뭐 안시림이 궁금하세요? 그러게요. 오늘은 안시림을 찍어 보시지요. 아니 새끼가 많이 생기면 좋은 건데 그게 문제가 있어요? 뭐 이제 외국서 수입할 때 로열티를 주는 품종이라 이 새끼를 따서 번식을 해서 판매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식물 보호 품종이에요. 거의 다 외국에서 모종이 수입이 돼서 농가에서 키워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어요. 안시리움이 보니까요. 색이 하얀색도 있고 붉은빛도 있고 분홍빛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종류가 굉장히 많죠. 이 아이는 이제 안시림 알라란 품종이고요. 이 핑크 색깔은 유통된 이름이 핑크 챔피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쪽에 있는 것들은 어때요? 좀 미니종이죠. 사이즈가 적죠. 네. 얘는 이제 로얄 핑크라고 현재 이름을 명칭을 정해서 유통이 되고 있어요. 꽃 모양이 색깔은 비슷한데 약간씩 달라요. 모양 자체가. 꽃도 적고 로얄 핑크. 왼쪽에 있는 아이는 핑크 챔피언이라고 다른 품종이에요. 이제 백색이죠. 네네. 화이트 하얀색도 컬러가 있어요. 아주 심플합니다. 품종마다 다 개성이 있는데 이 아이가 꽃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 아이 꽃이 이는 뭘까요? 맞춰보세요. 나는 그게 꽃인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꽃이고요. 이 아이를 잘라내지 않으면 여기 불뚝불뚝 하면서 씨앗이 맺힙니다. 나중에 그 씨앗을 따서 파종도 가능한데 사실 안시름은 파종보다는 폭이 나누기가 훨씬 번식이 쉽죠. 책에서는요, 왜 그 스테디셀러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안시령 같은 경우는 그 스테디셀러처럼 굉장히 꾸준히 팔리고 사랑받는 화초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안시령을 굉장히 만만하게 봤는데 막상 키워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쉬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안시륨에 대해서 기본적인 성격부터 해서 얘기해 주실 게 많아요. 네. 그러죠 뭐. 안시림은 나사에서 선정한 공기정화 식물로 알려져 있고요. 포르말데히드나 이 화학물질을 많이 제거진 식물로 알려져 있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안시륨은 포르말데히드, 벤젠, 암모니아 제거 능력이 탁월한 식물이고요. 원산지는 콜롬비아입니다. 생육 정원은 약 16도에서 약 25, 6도 정도가 주 생육 저온이고요. 추위에는 많이 약합니다. 최저 한 10도 정도는 유지를 해 주셔야지만이 생육에는 지장이 없을 걸로 보이고요. 이 식물은 전 세계에 약 500여 종이 있으며 원예종은 약 10여 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빨간색 안시름 있죠? 최근에 많이 팔린 품종이 알라라는 품종이고요. 그 다음에 핑크색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핑크 챔피언, 그 다음에 로얄 핑크가 주 품목이고요. 흰색도 아주 이쁜 품종이 있죠. 그래서 꽃 색이나 품종에 따라서 뭐 이름이 달려지는 것이 있는데 지금 많이 팔리는 품종 안시리움 플라밍고가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기본적인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안시륨을 키워보니까 그 광도 맞추는 게 또 쉽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여름에 제가 한번 안시리움을 더운 태양에 또 죽인 적이 있어서 오늘은 광도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안시리움 이외에 모든 식물이 햇빛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햇빛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식물은 햇빛, 물, 공기 세 가지가 필요한데 굳이 광량의 역할이 정말 대단한 힘이 있어요. 광량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핸드폰 어플에 보시면 광량을 체크하는 어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운 받으셔가지고 내 집안의 광량이 얼마인지
한 번씩은 체크를 해보는 것도 식물 잘 키우는 방법인데요. 제가 안시름을 키워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어플을 좀 보여드릴까요? 어플? 그러면 좋죠. 그 특정 어플은 아닌데 제가 쓰고 있는 어플이니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그 어플이에요? 여기 이제 라이트 메타라는 어플인데요. 지금 시간이 오후 4시 정도 됐고요. 이제 이건 하우스입니다. 카시미르에 씌워져 있는 하우스인데 지금 광량이 약 한 800누수, 700누수 나오겠죠. 약간 세어볼게요. 세어보시면 약 1100누수 정도 나올 거예요. 시간이 지금 오늘은 흐린 날씨이고 하우스 안에 있기 때문에 룩수가 1000누수 전후인데 안시름은 최적의 룩수가 약 3000누수 나와줘야지만이 되는 거라 보고요. 오늘도 낮에 날씨가 맑으면 3000, 4000 나올 건데 오늘 좀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노지에서 이걸 켰을 때 된 낮에 밖에 나가면 약 10만 누수까지 나오긴 해요. 네, 안시름은 적정 누수는 5천 누수면 정말 땡큐고요. 한 3천 누수까지 나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좀 내려볼게요. 내려보시면 누수가 막 떨어지죠. 600 더 내려면 더 내려볼게요. 식물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누수가 300까지 떨어지죠. 200. 이 정도 루스에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최저 우리 아파트 베란다 쪽에 낮 시간대에 루스가 약 3000 나오고요. 3000 베란다에서 거실로 들어오면 1000루스 이하로 떨어집니다. 화장실로 가면 500도 안 나오는데 일반 소비자가 오셔가지고 화장실에서 키우시는 분 주세요 하면 정말 난감합니다. 사실은 팔아서도 안 되고 안 된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대부분 잘 된다고 파시죠. 고민해 보시고요. 앞으로는 식물등이라는 게 있으니까 식물등 태양 보조광을 켜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게끔 설치를 해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제 안시륨 번식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씨앗 파종 방법이 있을 거고요. 주로 쓰는 방법들은 분주 방법입니다. 일단 확실하고 재밌는 방법이죠. 분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니, 수도가에 오셨어요. 이제 뿌리 털어야죠. 어머. 뿌리 튼실하네. 이 수도가에서? 아이를 그냥 따버리면 네. 뿌리가 망가지니 물로 한번 풀어볼게요. 물로 흐르는 물에 털면 뿌리가 안 망가지고 잘 풀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분갈이 하는데 이렇게 배양토를 다 털어도 돼요? 전에 분갈이가 아니고 오늘은 분갈이가 아니고요. 네. 새끼 좀 띄어낼 거예요. 자, 이제 분주를 마쳤고요. 큰 거 2개 나왔고요. 오늘 자구가 새끼가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 둘, 셋, 7개. 오늘 돈 버는 날입니다. 이 아이는 단독으로 따로 심을 때가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이 아이를 하나, 둘, 3개 모아 심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심을 거예요. 3개. 오늘은 분주를 해서 토양에 식재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드릴 거고요. 다음 파트에는 이 안시름이 수경재배가 정말 잘 되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수경재배가 뭔지에 대해서 다음 파트에서는 설명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샤를 깔아준 이유는 이 토양이 가볍고 부드러운 피트모스입니다. 물을 주실 때 피트모스가 비중에 의해서 물에 떠요. 뜨지 말라고 이렇게 마사로 눌러주고요. 화분 이쁘지 않습니까? 이쁜 화분인데 화분 위에 칼라는 다른 재료로 다시 덮어서 화장하듯이 예쁘게 심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심겠습니다. 바닥에 똑같습니다. 숯 가시고 배수충 확보. 그 다음에 기본 바닥에 토양 좀
깔아주시고요. 뿌리 잘 집어넣으시고 80% 이하로 집어넣으셔야 돼요. 닿는 부위를. 그리고 일단 토양을 넣겠습니다. 토양을 넣으신 다음에는 나무를 센터에다가 중 잡으시고요. 또 약간 들어온다는 느낌으로 들어 올리시면서 한번 흔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 깔아앉죠. 깔아앉으면서 뿌리 사이사이에 배양토가 잘 들어갔을 거예요. 다시 토양을 넣습니다. 이 피트모스는요 굉장히 비중이 가볍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 토양에 뿌리가 쉽게 내리겠죠. 다 심었고요. 위쪽에다가 다시 오늘 하나의 개체가 4개 화분으로 번식이 됐습니다. 이제 제가 심는 배양토 방법은 피트모스에 폴라이트를 섞어서 적정한 통기성을 유지하는 배합 비율을 맞춰서 심었는데, 한간에 이제 안시륨이 뭐 습기에 과습에 약해요 하시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농장에서 이 아이는 방금 제가 분갈이 한 화분이고요. 이 우측에 있는 이 안시륨은 농장에서 키우고 있던 상태를 갖고 왔는데 한번 뽑아 볼게요. 자, 보십시오. 어떠세요? 퍼라이트가 없고 올 피트모스죠. 이렇게 올 피트모스에 심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퍼라이트를 넣어서 심으면 통기성은 좋아지는 대신에 농장에서 대량 생산할 때 물 관리가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적은 화분에서 최대한 키워야만 생산비 적게 먹겠죠. 그래서 물 관리 쉬우라고 올 피트에 심습니다. 이 화분을 그대로 키우시면 지상부는 자라고 뿌리가 자라면서 과습의 소지가 있게 되죠. 이 아이는 심을 때는 더 큰 화분에 갈 때는 통기성이 좋은 배양토로 심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거 피트모스로만 심은 화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요 배양토는 피트모스에 퍼라이트를 와 다른 재료를 섞어서 통기성이 좋게 만들어 놨죠. 이 아이하고는 성향이 많이 달라요. 뜯어볼게요. 이 짜볼게요. 올 피트모스거든요. 쭉 짜면 물이 나올 거예요. 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농장에서 대량 생산할 때 관리는 쉽겠죠. 왜? 단기간이니까. 또 물어볼 게 있어요. 안시륨을 키우면서 생길 수 있는 병해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안시륨이 주로 생기는 해충은 깍지벌레와 응애라고 나눠집니다. 깍지벌레는 통풍불량 내지는 토양에서 오염이 많이 됐을 때 주로 생기는 벌레고요. 응애는 고온 건조할 때 주로 생기는 벌레인데 고온 다습할 때는 스스로 없어집니다. 두 가지가 가장 주로 생기는 해충입니다. 주로 안시름이 주로 생기는 벌레가 깍지벌레가 많이 생기거든요. 깍지벌레 증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솜깍지벌레와 개각충으로 나눠지는데요. 솜깍지벌레는 그 솜털 모양의 끈적끈적한 벌레들이 잎 줄기에 붙어 있어요. 이 붙어 있는 것은 왁스층이라고 해서
물을 뿌려 보시면 왁스가 벗겨지면서 벌레 성충이 나와요. 이게 깍지벌레고요. 또 검정색 어두운 색깔로 딱 붙어 있어서 안 움직이는 벌레가 있습니다. 그 벌레는 개약충인데 같은 깍지벌레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정한 약을 투입을 하셔. 깍지벌레 특징은요, 이 입을 만져보시면 하얀색 곰팡이가 끼어 있든지 이 주가 끈적끈적 하거든요. 이건 깍지벌레의 피해라 보시고요. 시중에 꽃집이나 농협방 가시면 이 깍지벌레 약을 많이 팔고 있으니까 그걸 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또 질문할 게 있어요. 네. 안시리움이 잎이 누렇게 될 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이유 많죠. 네, 그 안시리움 진단법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그런 걸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시면 오늘은 이제 안시리움 진단법이라 하지 말고요, 모든 식물에 공통적으로 진단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까 합니다. 이 안시리움 보시면요, 전체 한번 찍어줘 보실래요? 제일 아랫잎 한 장만 누래졌죠. 그죠? 네, 제일 먼저 나온 이파리예요. 예를 들어서 잎 위에 다 깨끗할 거예요. 다 깨끗합니다. 이 아이만 유독 노래졌죠. 이런 증상을 보고는 뿌리가 이상 없을 때는 노화 현상, 묵은 잎이 쑥 떨어진다라고 보시는 병이고요. 만약에 이 이파리가 한 장이 아니고 삥 둘러서 여러 장이 있다. 그럴 때는 잎 뒷면을 이렇게 뒤집어 봅니다.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응애라는 벌레가 있을 경우에는 아주 미세한 먼지가 붙어 있을 경우 있어요. 먼지가 붙어 있고 아주 미세한 거미줄이 있을 때, 지금은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응애의 피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경우에는 응애 약을 사서 잎을 뿌릴 때, 응애는 잎 윗면에 있지 않고 항상 잎 뒷면에 붙어 있어요. 약을 뿌릴 때는 뒤쪽에다 약을 뿌려줘야지만이 응애가 죽습니다. 인증 하나, 이건 피하고요. 또 하나, 식물 잎 끝에 보여 보실래요? 지금 깨끗한데 모든 식물의 기본은 잎 끝에 부분이 노랗게 타들어간 경우가 있을 거예요. 테두리로. 이 증상을 어떻게 보냐면, 잎 끝이 노래는 이야기는요, 뿌리에서 먹었던 물이 잎 줄기를 통해서 잎 끝에까지 갈 물이 없었다라고 봅니다. 위에 있는 손은 멀쩡한데 아랫이파리가 잎 끝이 타들어온다 라고 보는 경우는요, 물 부족 현상이고요. 만약에 안시륨이 아랫잎은 멀쩡 깨끗한데 새로 나온 순이 생장이 멈췄다. 지금 이 보시면 싹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새싹이에요. 이 새싹이 나오지 않고 아예 생장증이 멈췄다. 이건 새싹입니다. 안시륨은요, 1년 내내 끊임없이 잎 하나 꽃 하나 계속 나와야 되는데 생장증이 멈췄다. 그러면 새순이 먹을 물도 안 주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안시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년 내내 잎 하나 꽃 하나 잎 하나 꽃 하나 꾸준하게 나온 게 정상적인 생육이고요. 또 잎을 보시면 아랫잎 적죠, 사이즈가. 그죠? 좀 멀리서 적어 보실래요? 적죠? 그 다음 사이즈, 이 사이즈, 이 사이즈. 크기가 다르죠? 네, 위로 올라갈수록 잎이 커지죠? 잎이 커져요. 모든 식물은 위로 나온 새싹이 나오면 크게 나오는 것들은 정상. 근데 이파리가 아랫잎보다 크기가 적게 나왔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배가 고파서. 물 부족. 배가 고파서. 배가 고프다든가 뭔가 쇼크를 먹으면 잎 크기가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잎 크기를 보고, 이 아이가 아랫잎에 붙어 있으면서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있다 하면 정상적으로 잘 자란 식물. 그런데 잎이 커졌다 적었다 커졌다 적었다 자꾸 편차가 있으면 이 아이가 자라다 멈췄다 자라다 멈췄다
쪼크를 먹은 이 식물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돼 있죠. 저는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꽃은 꽃이 선명하죠. 노란 색깔로 지금 피고 있는 꽃이고요. 이 아이는 좀 탁해졌죠. 이걸 모르신 분은 꽃이 병들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아이는 지금 시들어 가는 중이에요. 이 꽃은 그냥 열매가 맺힐 건데요. 열매 맺혀서 씨앗 파종가 아니면 뿌리에서 먹었던 영양분을 새로운 꽃에 주기 위해서 이 아이는 잘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안시륨이 사실은 1년 내내 꽃을 피워야 되는 아이인데 키우다 보면 꽃이 안 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광량이 부족했을 때 일단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 증상이 계속 지속이 되면 잎 부분에요, 큰 반점이 생겨요. 잎 끝에가 타고 들어온 건 물 부족이지만 중간중간 반점이 생기는 경우에는 거의 일주량이 부족하면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꽃이 피지 않고 잎에 큰 반점이 생긴다, 그러면 빨리 밝은 창가로 내주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